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핀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 어떤 남자든지 예쁜 여자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은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바람을 피게 되면 그 가정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 필 가능성이 높은 남자의 특징, 이것을 본다면 일단은 객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학적으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와 사이가 영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성을 찾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람을 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핀다, 이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그 특징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바람 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 씨와 최종석 씨가 소송 중이잖아요. 이혼 소송 중이고 박지윤 씨가 상간녀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은 최종석 씨가 바람을 폈다 하고서는 이제 소송을 한 건데, 최종석 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석 씨의 사주만 봤을 때에는 바람 피는 그 가능성, 이런 것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지가 다 도화살로 되어 있는데요. 도화라는 것은 자오묘유 네 가지를 말합니다. 지지가 유오, 유묘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자오묘유로 되어 있는 사람은 도화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화라는 것은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자오묘유라는 것은요, 각 계절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겨울의 절정이 동지죠. 자월에 있어요. 그리고 여름의 절정이 하지입니다. 5월에 있어요. 그리고 봄의 절정이 춘분이고요. 묘월에 있고, 그리고 가을의 절정이 추분인데 6월에 있습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제일 잘났을 때니까, 잘 익었을 때니까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집 여자들 중에 도화살 강한 여자가 많다더라. 남자들이 도화살이 많으면 바람둥이가 많다더라.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석 씨 같은 경우는 현재 흘러가는 대운도 위아래로 재성운이 들어오거든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최종석 씨 입장에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인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원래 도화살 강한 사람인데 현재에 흘러가는 대운이 여자운만 들어온다. 천간지지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지금 최종석 씨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명의 예를 볼 텐데, 강경준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상간남 소송도 당했고, 그리고 부인인 장신영 씨와 사이가 좋은 듯 했는데 이제 바람 피는 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쪽이 장신영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강경준 씨의 사주입니다. 근데 강경준 씨도 도화살이 강하죠. 자오묘유 네 글자라고 했는데 자하고 묘하고 두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묘가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힘이 2배가 강합니다. 그래서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그 도화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가 수기운입니다. 수기운은 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기운이 뭐예요? 깜깜한 밤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밤에 성관계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은 도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운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요.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자운이 없으니까 여자 생각이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없으면 채워주려는 성향이 있어요. 따라서 남자가 재성운이 많아도 그렇고 아예 없어도 여자는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람피다 걸리니까 운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안 좋을 때 그 바람을 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 피는 남자들을 보면 그 특징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사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사주학적인 조건과 결합이 될 때 이 바람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윤 씨하고 최동석 씨는 1대1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두 분이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1대1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장신영 씨하고 강경준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1대1 궁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강경준 씨가 화기운이 없거든요. 그리고 금기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좀 강해야 되는데 장신영 씨도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채워주는 그런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1대1 궁합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람을 핀다는 것은 상대방과 궁합이 안 좋은 경우에도 바람을 피는데 궁합이 비교적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이 될 때에는 또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람 피는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